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 문자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문자 앱의 최신 필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자 앱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작성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메시지 작성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완료하게 되면 바로 해당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 두 개의 연락처는 최근에 메시지가 온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락 온 사람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읽지 않은 메시지가 7개가 있다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메시지 받은 것들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알림창에 나오게 됐는데 광고일 경우에는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모두 읽음으로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에 있는 표시를 전부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메시지 앱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검색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검색 부분에 메시지에 포함된 단어라든지 문장을 입력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검색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음성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광고.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메시지에 포함된 광고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주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과 동영상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 사진과 동영상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연락처와 상관없이 전체 메시지에서 찾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 찾을 때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되죠. 이 알림을 원하는 연락처만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림 표시가 금지가 되어 있죠. 자, 해당 연락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앞에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 알림이라고 있죠. 자, 이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는 알림으로 알려주게 되겠고요. 자, 다시 눌러서 들어간 다음 알림 금지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연락처에서 메시지가 와도 알림은 울리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에 상대편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수신인 추가 삭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수신인 추가 삭제를 이용하게 되면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에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여기를 누를 필요 없이 아래 메시지 창에 메시지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동시에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수신인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수신인 추가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지금 3명으로 늘어났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하게 되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지정한 3명에게 단체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메시지 창이 있죠. 자, 여기에 터치한 다음 키보드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메시지 앱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시지 예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예약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메시지 창 누른 다음에 일단 메시지부터 입력을 합니다. 출발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텐데 1시간 뒤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좌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요.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메시지 예약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하고요. 완료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1시간 뒤에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송 시간을 지금 정하지 않고요. 나중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전송 시간을 나중에 예약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약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 전송이라고 하고 연도와 날짜, 시간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약 표시가 나오게 돼요. 자, 예약 메시지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깜빡하고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시계 표시를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송이 언제 되는지 나오죠. 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삭제가 되겠죠.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편은 내가 취소했는지 알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은 통화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중에 문자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빠른 답장 문구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빠른 답장 문구 누르시면 여러 가지 답장 문구들이 나오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빠른 답장 문구는 상황이나 상대편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빠른 답장 문구는 이 메시지 창 안으로 들어와서는 추가를 할 수가 없고요. 메시지 창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측 상단 점세 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메시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를 해서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문구는 미리 추가를 해두시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제목이 있죠. 이 경우에는 메시지에 제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목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목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낼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는 제목을 따로 해서 보내시면 상대방도 격식이 차려진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메시지를 보낼 때 날짜라든지 또는 위치 같은 것들을 같이 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캘린더와 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약속 장소와 약속 날짜 같은 것들을 전송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캘린더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일정이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캘린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캘린더 앱 들어갑니다. 그러면 달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연휴만 나오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연휴는 이미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연휴는 나오는데 제가 따로 일정을 달력에 표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캘린더에서 내가 일정을 표시를 해놓게 되면 그 날짜가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날짜는 검색도 되게 됩니다. 자, 캘린더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캘린더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자,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캘린더 들어간 다음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하루 종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날짜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옆부분을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시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쪽을 터치해서 시간을 우선 정해줍니다. 자, 점심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시부터 자, 오후 2시를 터치하시고요. 2시 30분까지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시간 지정됐죠?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 일정이라고 나오고요. 한번 또 터치하게 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제목 부분에 점심 약속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점심 약속이라고 쓰고요.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을 캘린더에서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앱으로 들어와서 캘린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캘린더 누릅니다. 그러면 점심 약속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공유 양식을 텍스트로 하거나 VCS 일정 파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도 갤럭시를 쓰고 캘린더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일정 파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낸 파일이 상대편의 캘린더에 일정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텍스트로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약속 시간과 날짜까지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위치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지도가 뜨게 되죠. 그러면 현재 본인 위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지도를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요. 원하는 곳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파란색 표시가 나오고요. 해당 주소가 보이게 되겠죠.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바로 같이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위치와 약속 시간까지 전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은 이것만 터치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도 전송이 가능하죠. 이미지나 동영상은 터치를 하시게 되면 갤러리가 열리죠. 여기서 갤러리 들어가셔서 원하는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디오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고요. 직접 녹음을 할 수도 있죠. 음성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해서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로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중에 원하는 사람을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자, 연락처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연락처 누른 다음 원하는 사람 선택하고 완료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전송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의 정보가 전부 전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 노트 파일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 누르시면 삼성 노트로 작성된 파일을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에는 아주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기능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메시지 입력창 옆에 보시면 스마일 표시가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나 카오모지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F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아이콘이나 GIF 외에 다른 것들은 여기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서 골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끝에 있는 이 버튼은 음성 녹음 버튼이에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음성 녹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카톡의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만 잘 이용을 하셔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경우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삭제, 복사, 선택이 있죠. 삭제는 지우는 거고요. 복사는 해당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이고,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달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죠.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뭐 공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별표하기를 이용을 해서 별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별표 해제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더 추가 있죠. 이 리마인더의 추가는 이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리마인더에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상세 정보라고 있어요. 상세 정보 누르시면 이렇게 리마인더에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이 메시지를 2시간 뒤에 봐야 하거나 또는 내일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시간 추가를 누르신 다음 원하는 시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복을 할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리마인더를 알려줄지 이런 것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마트에 가야 되는데 그때 꼭 사야 될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장소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리마인더가 울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카톡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보지 않았어도 일단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면 내 휴대폰에서만 삭제가 되고요. 상대편은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해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전송을 했어요. 상대방이 이 문자 메시지를 아직 보지 않았더라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삭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제 스마트폰에서만 지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 마시고요. 좀 전에 본 예약 방식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카톡 같은 경우도 메시지 전송한 다음 삭제를 할 수는 있지만 5분 이내에 삭제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전송이 된 메시지는 일단 지워졌다는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대편이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예약 메시지를 두시게 되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예약 메시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문서들이 보관의 편리성 때문에 디지털화되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여러분 책장과 서랍 속에 쌓여있는 책과 문서들을 간단하게 디지털화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관하고 계시는 명함, 책, 각종 계약서, 약정서, 서류 등의 종이 인쇄물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자체 기능만으로 간단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인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카메라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해서 문서를 비추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문서 주위에 노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서가 제대로 스캔이 돼요. 이거 나오지 않은 분들은 설정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켜주셔야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원 2개가 나오죠. 자, 이 2개의 원이 정확히 겹쳐서 노란색이 나오게 돼야 수평으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문서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가로 세로가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최대한 스마트폰과 문서가 수평을 이루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동그라미 2개가 노란색으로 겹쳐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위에 있는 장면별 최적 촬영, 이걸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선도 켜주셔야 문서 스캔을 하기가 좋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요. 그 다음 노란색 사각형이 문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구역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뒤로 빼시게 되면 노란색이 정확한 구역을 잡아주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노란색 원을 겹쳐지게 만들고요. 자, 여기서 사진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찍힌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코너에 있는 이 기역자 구역 범위를 좁혀서 내가 원하는 문서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도 잡아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죠. 자, 위아래가 좀 길고 여기는 짧아요. 여기는 바닥이 보이고 이쪽도 바닥이 보이죠. 이 부분은 여기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왜곡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평과 수직으로 왜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평부터 왜곡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자, 여기 좁은 부분이 넓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딱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 이 수직 부분을 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부분도 넓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빈 공간을 최대한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을 좀 더 좁혀줄게요. 자, 그 다음은 밝기가 어두운 곳에서 찍을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우면 문서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밝기를 조금만 조절을 해줄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밝기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태양 모양이 있죠? 이게 밝기예요. 이거 누르시고요. 라이트 밸런스 바로 옆에 있는 밝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밝기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밝아졌죠?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간단하게 스캔을 받을 수 있죠. 자, 이게 카메라와 갤러리의 기본 기능을 이용한 문서 스캔 방법인데요. 불편하죠.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퀄리티도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스캔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앱을 이용을 하면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V플랫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V플랫은 국내 업체라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스캔 앱을 이용을 해봐도 이게 제일 괜찮아요. 이걸 이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스캔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V플랫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V플랫으로 실제 어떤 식으로 스캔하는지 해보고 그 다음 V플랫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한 장짜리 문서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짜리 문서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간단하게 찍어 주셔도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중간에 셔터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짜리를 찍을 경우에도 아무래도 손이 흔들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찍을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문서를 그냥 스캔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좀 더 깨끗하게 나와야 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지 마시고요. 뭔가 거치할 곳을 만들어서 거치를 하고 찍으시면 훨씬 깨끗한 품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셀카봉 있죠? 예, 이런 셀카봉에 카메라를 거치한 다음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고여놓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깨끗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문서와 스마트폰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이 문서를 최대한 크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무거운 걸 하나 얹어서 고정을 시키고 찍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스캔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있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량으로 찍으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한 권, 두 권 정도나 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찍으시는 분들은 구태여 장비까지 구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으로 스마트폰 고정을 하고 밑에 문서를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좀 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찍으시면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손으로 찍으실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떨림도 있고 위치 잡기가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스마트폰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문서만 잡고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셔터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문서를 자주 스캔을 하거나 책을 자주 스캔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책 올려놓고 찍기 귀찮으실 경우
간단한 스탠드 장비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책 스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스캔할 경우에는 책은 아무래도 이렇게 휘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손으로 잡더라도 나중에 이 손가락은 전부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캔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셔터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자,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불편해서 찍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타이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타이머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는 3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4초, 그 다음은 5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기시면 4초가 지났을 때 자동으로 찍히게 되니까 셔터 누를 필요 없이 책장만 넘겨주면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초로 일단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4, 3, 2, 1 나오고요. 찍히죠? 자, 됐네요. 자, 다시 또 나오죠? 또 넘기고 찍었죠? 자, 그 다음 또 넘기고 찍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정말 편리해요. 책장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책 한 권도 10분이면 간단하게 전부 디지털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멈춤 버튼만 누르면 전부 찍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V플랫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플랫 실행합니다. 자, 지금 문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V플랫이 문서 테두리를 이렇게 측정을 한 상태가 되겠죠. 아까 갤러리에서는 노란색 박스로 나왔지만 V플랫은 초록색 박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스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스캔이 돼서 나오죠. 자, 터치해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문서 배경을 파란색 종이를 깔고 찍었는데요. 여러분은 책상 위라든지 이렇게 문서와 구별되는 색 위에 얹어놓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완벽하게 잘리지는 않았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터치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자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갤러리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로테이트가 되죠?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완료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갤러리에서 찍은 사진하고는 또 다르죠. 여기는 진짜 PDF 문서같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빛이 비치거나 했을 때는 이 빛 반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광원이 일정한 곳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차라리 약간 어두운 곳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장에 라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빛이 한쪽만 반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어둡더라도 일정한 밝기에서 찍어주시면 어차피 이 V플랫에서 전부 밝기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V플랫의 장점은 텍스트가 인식이 돼요. 텍스트 인식하기 누르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를 전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텍스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들어오죠?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겠어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우리가 책을 스캔을 받았죠? 이 책들이 지금 스캔 받은 게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PDF 파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누르고요. 자, 그 다음 PDF 만들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나오죠? 자, 이 플러스를 눌러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눌렀어요. 선택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문서가 하나로 묶인 하나의 PDF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품질도 정해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품질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PDF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100% 끝났네요. 그죠? 파일 열기 해보시면 PDF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PDF 뷰어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PDF 문서가 된 거예요. 아래쪽으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PDF 문서로 하나로 묶여서 들어가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기능들이 V플랫의 최고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시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셔터 소리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타이머가 여기 있죠? 타이머 누르시면 3초, 4초, 5초, 7초 7가지 중에 여러분이 쓰시기 편한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7초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촬영 눌러볼게요. 자동으로 찍히죠? 문서가 있거나 찍을 수 있는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편리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놨을 때는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서를 빼고 다른 문서를 넣어 볼게요. 자, 어때요? 이 구역 안에 제대로만 들어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찍히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이 V 플랫은 스캔 받는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는 카메라보다는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문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서류나 또는 뭐 예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서류 버리기는 조금 찝찝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스캔해서 보관을 해 두시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분실이나 파손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에 점 3개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가락 지우기 있죠? 여러분이 스캔을 하시다 보면 손가락이 문서 끝부분에 걸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간단하게 자동으로 지워주게 되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문서의 상하단은 안 되고요. 양 옆쪽에 있는 손가락만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서류죠. 자, 그런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한 페이지 스캔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아래 보면 2페이지 스캔이 있어요. 이것은 펼친 상태를 스캔을 받는 겁니다. 2페이지 스캔일 경우에는 그럼 거리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2페이지 스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세로로 바뀌어 버리죠. 자, 그래서 책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 페이지를 따로 나눠서 스캔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책을 얹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알아서 잡아주죠? 자, 책을 이렇게 움직이면 알아서 구역을 잡아주죠. 그리고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는 그냥 놓게 되면 책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손으로 잡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진 눌러볼게요. 손가락이 없어졌죠? 좀 전에 손가락 자동 없애기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손가락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전부 텍스트가 보이게 되고 양쪽으로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르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이거를 바로 돌려줄게요. 여기 누르시면 반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되겠죠? 완료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이 위에 보시면 페이지 수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아래쪽이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있는 게 두 번째, 아래쪽이 첫 번째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또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한 페이지인지 두 페이지인지 아이가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씩 스캔하는 게 조금이라도 화질이 좋아요.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스캔을 받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이왕 PDF로 만드실 때 좀 더 화질이 좋은 게 좋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씩 스캔 받는 걸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찍으면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PDF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일이 따로 찍어서 따로따로 PDF에서 불러들여서 좀 전과 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책 같은 걸 스캔을 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찍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찍은 다음 여기 있는 숫자 버튼 눌러서 바로 PDF로 만들기를 주시면 지금까지 찍은 것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주겠죠. 두 번, 세 번 손이 갈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약서라든지 약정서 이런 것들은 한 장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세 장 이상씩은 다 되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찍어서 PDF로 만들기로 아예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두시면 보관도 용이하고 찾으시기도 편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명함 주시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실 텐데요. 이 명함도 간단하게 스캔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스캔 받아서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함을 찍으셨을 경우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기록을 할 때 다 일일이 수기로 또 쓰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리멤버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내가 이 리멤버 앱을 통해서 스캔을 받게 되면 리멤버 서버로 자동 전송이 되고요. 그 서버에 연결된 인공지능과 사람들이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리지 않아요. 스캔을 하면 바로 전송이 돼서 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한 앱인데요. 보안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리멤버 앱은 국내 회사라서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멤버 앱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멤버 앱 실행합니다. 이 리멤버 앱은 SNS와 명함촉 관리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명함 등록하는 것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명함을 찍어서 간단하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세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면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 뒷면 추가할게요. 뒷면 찍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촬영 완료 누르게 되면 명함 등록한다고 하죠. 한 개의 명함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자, 닫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명함이 들어오게 돼요. 지금 입력 중이라고 나오죠. 이 리멤버 서버에서 지금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같이 연동을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텍스트화돼서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알림 소리가 났죠? 전송됐다고 알림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다 완료되면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고요. 알림에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눌러보시면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유선전화, 팩스, 주소까지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리멤버 앱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리멤버 앱 들어가서 매번 보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예 스마트폰 연락처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내 휴대폰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허용합니다. 자, 전화기 앱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들어가시면 바로 등록돼 있겠죠. 여기에 정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좀 전에 리멤버 앱에서 스캔한 명함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명함을 자주 주고받으시는 분들은 필히 이용해야 할 앱이 되겠습니다. 꼭 써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부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만 알고 계시면 음성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키보드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상대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때 메시지를 입력하는 하단 창에 터치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그 키보드 위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크 모양이 있죠. 자, 이 마이크 모양을 눌러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죠. 말할 때 조금만 천천히 말하고 발음만 정확하게 한다면 거의 완벽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톡 같은 경우나 다른 SNS도 이렇게 자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전부 변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마이크 버튼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음성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앱을 사용하셔도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편하면서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문자 입력창을 터치하시게 되면 똑같이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마이크 버튼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하는 기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갤럭시 자판에 있는 이 기능은 자판을 꼭 열어야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카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는 음성을 녹음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하는 것만은 지원이 되지가 않고요. 카톡 보내줘라고 한 다음 내용을 말하고 그렇게 바뀐 텍스트 내용을 전송하는 그런 기능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카톡 전송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카톡 보내주세요. 뭐라고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더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보낼까요? 네. 카톡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만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는 것까지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 카톡에서 지원하는 음성 인식 기능은 카톡을 이용할 때만 필요하겠죠.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보신 삼성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글 문서를 열었는데요. 이때도 여기 있는 작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좀 긴 문장을 입력하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간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겠죠. 긴 문장이나 뭐 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실 때는 이 음성 인식 기능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또 간단하게 메모할 때 많이 쓰는 게 네이버 메모죠. 이 네이버 메모에도 기본적인 음성 텍스트 변환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메모 작성을 위해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마이크 버튼이 나오죠. 물론 키보드에도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앱 사용 중에 허용해야 되겠죠? 네이버 메모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잘 들어오죠? 네이버가 음성 인식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에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나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모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할 때 장점은 아래쪽에 우리가 말한 음성도 같이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이버 메모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 이렇게 음성도 들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그 위에서 변환된 텍스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의 기본 기능인 음성 녹음 기능이 있죠. 여기서도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과 텍스트 변환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녹음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목록에서 녹음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에서 녹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버튼 누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멈춤합니다. 그러면 녹음 파일이 저장된다고 하죠. 저장합니다. 녹음이 전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목록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금방 녹음한 내용이 있고 그 전에 녹음했던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금방 녹음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자, 그러면 녹음 내용이 들려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환 누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했어요. 제가 끝부분에 약간 발음이 꼬였죠. 그래도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멈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음성 메모로 또 저장이 되죠. 저장합니다. 자, 목록에 보시게 되면 음성이 있고요. 음성 메모가 있죠. 음성은 기본 음성이고요. 그 위에 종이가 접힌 표시가 보이죠. 이것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파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기술 발전으로 음성을 텍스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환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구역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어느 부분인지 컬러가 바뀌어요. 금방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짧은 텍스트를 변환을 시켰는데 긴 문장일 경우에는 그 내용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필요한 단어를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그 단어를 고칠 수가 있죠. 자, 아무래도 AI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 위에 나와 있다시피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음성 메모 기능은 1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반 상태에서는 녹음을 하고 저장한 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텍스트 변환을 하게 되면 아예 음성 녹음한 것을 바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성을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멈췄어요. 그러면 음성 메모로 바로 저장이 되죠? 저장을 하시면 음성 메모로 바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음성 따로 메모 따로가 아니고요. 음성 메모만 남게 되죠. 자, 앞서 한 것은 음성을 일단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음성 메모로 바꾼 파일이 하나 더 있지만 지금 한 것은 처음부터 음성 변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만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고요. 이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은 주로 통화할 때 녹음한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자, 전화기 앱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있죠. 이 통화 녹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 녹음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녹음이 되죠. 그 자동 녹음한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동 녹음이 싫으실 경우는 상대방을 선택을 하시고 통화를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에 녹음 버튼이 나오죠. 이걸 눌러서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녹음 파일을 음성 메모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음성 녹음 실행하시고요.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제 통화했는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선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통화 내용 전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이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지금 음성 메모로 저장된 것이고요. 이것을 텍스트로 저장을 따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경우에도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음성 파일만 공유할 수 있고요. 텍스트 파일 또는 텍스트, 음성 및 텍스트 전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텍스트 파일로 공유를 해볼까요? 텍스트 파일 선택합니다. 자, 어떤 것으로 공유할지 나오죠. 니얼바이 쉐어라든지 퀵쉐어, 지메일, 더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전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 마이박스, 네이버, 카톡 다 가능하죠. 원하시는 대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복잡하게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음성 메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화 중에 메모할 일이 있다든가 할 때도 메모지 급하게 꺼내지 마시고요. 녹음 버튼 바로 눌러서 녹음만 하고 텍스트로 변환을 하시면 되겠죠. 상대방이 주소라든지 또는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거 가끔 불러주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도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동 중에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든지 할 때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메모 앱 열어서 간단하게 음성으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성 메모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메모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있는 기본 기능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나 혼자 하는 말이나 누가 말을 했느냐는 상관없이 그냥 음성을 텍스트로만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번에 볼 클로바 노트는 두 사람이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텍스트로 변형을 해줍니다. 또는 세 사람, 네 사람 전부 가능합니다. 이 클로바 노트도 여러 명이 회의를 한다거나 통화를 할 때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텍스트로 변환을 할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버 노트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클로버 노트 실행합니다. 자, 클로버 노트를 이용을 하시려면 네이버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네이버로 일단 로그인은 하셔야 되겠죠. 보통 네이버 계정은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이버로 로그인합니다. 자, 이렇게 클로버 노트가 나왔죠.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플러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스 누르시면 음성을 녹음할 수 있고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은 여기서 바로 녹음을 시작하고 텍스트로 변형을 하는 것이고요. 파일 업로드는 기존에 녹음돼 있던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거죠. 기존에 녹음돼 있던 파일을 업로드해서 텍스트로 변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180분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자, 아까 기본적으로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음성 녹음 기능은 10분까지만 가능한데 이 클로버 노트는 180분까지 가능합니다. 장시간 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버 노트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저는 파일을 업로드 해볼까요? 자, 음원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다고 나오죠? 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원을 이렇게 바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열어볼게요. 쭉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변환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좀 전에 본 것은 미리 보기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완전히 변형을 해주는 거죠. 자, 끝났네요. 보시면 참석자 1과 2로 전부 분리해서 내용들이 전부 저장이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예, 투자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어때요? 내가 지금 선택한 텍스트 부분이 음성으로 나오게 되죠. 한 명 이상의 음성이 들어간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여러 명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할 일이 꼭 있죠. 이럴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플레이와 일시정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 위에서 연필 버튼을 눌러서 대화 내용 중에 텍스트 부분에 원하는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은 직관적이라서 한 번만 보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 다이어그램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시면 참석자 2가 66.1%를 대화했고요. 참석자 1은 33.9%의 대화 점유율이 있습니다. 좀 더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참석자 3, 4, 5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참석자가 어느 정도의 대화를 했는지 퍼센테이지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음성 기록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파일은 말 그대로 음성 파일만 다운로드 하는 것이고요. 음성 기록을 해야 여기 있는 텍스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음성 기록 다운로드 하시면 텍스트 문서 txt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시간 기록과 참석자까지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이 내용이 저장이 되겠죠. txt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원하는 폴더는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주로 어디에 저장하면 찾기 쉽죠? 다운로드 파일이죠. 받은 파일, received에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라도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저장해 볼게요. 자, 저장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삼성 폴더나 또는 앱들 중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내 파일이 무조건 있어요. 이 내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폴더 같은 거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문서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뭐로 저장되어 있어요? txt 문서죠. 그러니까 문서는 얘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데서 열어보시면 되겠죠. 구글 문서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어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되어 있죠? 아래에서 공유나 또는 이동 버튼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죠. 공유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신다든지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문자로 보낸다든지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나
뭐 네이버 이런 곳으로 다 보낼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것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저장해서 이동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한두 번씩은 반드시 쓰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꼭 활용을 해보시고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